자, 평생교육기관, 즉 평생교육법에 또 관할을 받겠지요. 평생교육법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기본법 아래에 초등, 중등 교육법하고 고등 교육법, 그 다음에 평생교육법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은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연장선상에서 보면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에서 학교 교육을 뺀 나머지 부분의 영역을 일컫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간이라 하면 저희가 장소를 연관성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기간은 학교 교육 이외에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 또는 평생교육이 실시되는 장소로 인식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평생교육 기간 하면 떠오르는 게 건물, 교육 프로그램,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바라보았던 인력개발센터라든지 여성 세일하기센터라든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 연수원들을 생각해 보면은 떠오르는 이미지와 일맥상통하게 같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생교육을 단순히 학습이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장소로서 인정을 하게 되면 교육이라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학습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서부터 강조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교수자와 학습자가 어떤 한 공간에서 같이 학습을 하는 것을 넘어서 둘이든 셋이든 만나서 뭔가 배움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성찰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평생교육 부분에서는 학습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단순히 평생교육 기간이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장소 또는 그것이 실행되고 있는 곳으로서만 인식을 한다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일어나는 성찰에 대한 부분을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요즘 시대에 강조되고 있는 여러 가지 평생교육의 현장을 보면 경험에서 어떤 교육 내용을 분리시키지 않고 경험을 통해서 성찰해서 같이 가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을 어떤 장소로만 인식을 하게 되면 학습자 개인이 가지게 되는 일상 삶으로부터 진행되는 학습 또는 교육을 경험에서 분리시키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고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경험학습에 대한 콜브가 경험학습을 오늘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 기관에서의 교육 프로그램과 환경 또는 커피숍이라든지 일상생활에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게 더 이상 기관은 교육이 일어나는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까지도 담아내는 내용으로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정리해보면 평생교육 기간이라는 것의 일반적 개념은 첫 번째,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장소. 당연히 들어가죠. 이를 넘어서 일정한 평생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된 사람들의 집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시는 표와 같이 보시면 평생교육 시설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의 개념과 이 장소라는 거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시설인 거죠. 학교 부설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 산하, 지방에 있는 어떤 그 교육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법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평생교육이 일어나는 장소의 개념과 더불어 콜브가 강조했던 사람에 대한 평생교육 단체, 비영리 또는 영리 법인, 비영리, 미영리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다 담아내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소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곳이 평생교육 기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전에는 평생교육 기관이 어떤 장소로서만 이미지화 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담아내고 그들의 힘을 모아낼 수 있는 곳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평생교육 기관이라고 인지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평생교육 기관의 일반적 개념을 넘어서 미시적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기관 하면 이미 아신 것처럼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곳, 장소라는 의미가 있죠. 두 번째는 최소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추구합니다.